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유연성 증진을 위한 운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유연성 운동의 효과 및 유연성 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내용 구성에서는요, 체력의 증진과 관리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건강과 체력 관리입니다. 유연성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유연성 증진을 위한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는 스트레칭과 요가와 맨손 체조와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스트레칭, 요가, 그 다음에 맨손 체조,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수업 전후에 준비운동이나 정리운동 때 많이 실시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운동 시간과 근육을 늘리는 정도로 조절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가는요, 유연성과 함께 온몸의 체력을 향상하며 체형 교정을 위한 효과가 좀 있습니다. 또 심신의 안정을 시키게 할 때 요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맨손 체조는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운동 강도도 시간과 빈도와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필라테스는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돼서 나왔던 운동법입니다. 필라테스는 특별히 이제 횡격막, 흉식 호흡을 하고 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운동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필라테스는 방금 필라테스가 유연성을 증진하는 4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체의 전 근육을 과학적으로 단련하기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몸의 복부 부위의 안정과 신체 전체의 균형, 통합적인 신체의 밸런스를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는 요가의 아사나와 다양한 체조의 동작 및 스포츠의 운동 동작을 결합하여서 매트나 기구 위에서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신의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과 신체의 스트레칭 능력과 혈액순환의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좋은 동작이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에 대한 원리 원칙이 있는데요. 6가지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이런 것이 있다고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필요시에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 안정성, 그렇죠.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안정, 코어가 있어야 된다. 코어 조정, 필요 안정성, 집중,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몰입할 수 있는 집중도가 필요하고요. 조절이 필요합니다. 동작에 따른 조절 능력이 필요하고, 흐름 또는 동작의 효율성인데 어떤 흐름을 동작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평형성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치성, 평형성, 호흡, 날숨과 그리고 호기와 흡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힘을 발휘할 때 호기하고 그 다음에 쉴 때 흡기하는 들숨과 날숨이 필요하고요. 또 정확한 동작으로 해야 된다. 정확성. 그래서 중심 안정성, 집중, 조절, 흐름 또는 동작의 효율성, 호흡, 정확성 6단계의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필라테스와 요가의 차이점인데요. 요가는 인도에서 유래한 철학이고 과학이고 예술이며 의학이며 건강법이다. 인도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현대에는 요가가 2000가지가 넘는 요가의 방법 중 하나이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타 요가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호흡을 조절해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교적인 성향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힌두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의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지침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해탈로 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필라테스는요,
요가의 외적인 움직임, 웨이트 트레이닝, 또 스포츠 발레 등의 원리를 종합하여 독일의 조셉 필라테스가 만들어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뉴욕에서 주로 보급한 건강법입니다. 요가의 특징은요, 호흡을 조절해서 감정 조절하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 필라테스는요, 다양한 기구와 매트와 소도구를 사용해서 외적인 근육과 골격의 움직임에 집중한 운동법입니다. 요가는 기본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고, 필라테스는 해부학적 운동에 맞춰서 동작을 반복해서 단련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증진 운동의 실천 부분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크게는 이제 어깨하고 팔, 그 다음에 가슴 등 옆구리, 그 다음에 다리, 발목 순서대로 이렇게 교과서에는 실려져 있습니다. 어깨, 팔. 보통 우리가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 때 많이 합니다. 양팔을 등 뒤로 뻗어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안전히 편 동작. 관절과 근육의 가동범위 넓혀서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유연성이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작들을 꾸준히 반복하게 되면 관절과 근육의 가동범위 넓혀져서 어깨, 팔의 유연성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팔을 어깨 넓이로 올린 후 반대쪽 팔을 걸어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자, 이 동작을 어깨하고 동작을 유연하게 하는 증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로의 어깨에 양손을 올린 다음 짝의 어깨를 천천히 눌러준다. 보통 우리가 짝체조 할 때 많이 하는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다음 참고 자료 중에 스트레칭의 기본 지침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풀어야 되고 무리한 반동을 주지 않는다. 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부분들로 구성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적으로 어떤 동작을 최대한의 내가 굽힐 수 있는, 펼 수 있는 동작에서 멈추면서 그 동작을 계속 해주는 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호흡을 유지하고, 호흡이 중요합니다. 힘을 쓸 때 호흡을 뱉고, 그 다음에 이완됐을 때 호흡을 들어 마시는 이런 호흡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적당한 스티뮬러, 자극을 유지해야 됩니다. 적당한 자극이 이제 가부하거든요. 가부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어느 정도의 그 자극보다 조금 더 그 부하를 줘야지만이 몸의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자극을 유지해야 되고 자신의 동작에 집중해야 됩니다.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요가도 마찬가지고 맨손체도 마찬가지고 집중하는 동작이 필요하고요. 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은요. 유연성은 특히 꾸준히 해야지만이 증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전신을 골고루 자극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상체부터 하체까지 골고루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 부위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자세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지침입니다. 유연성 진전 운동의 두 번째는 가슴 등 옆구리 운동인데요. 어떤 코브라 자세로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동작. 어깨선 중심에 바닥에서 손을 내밀면서 등, 그 다음에 가슴, 옆구리 운동까지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은 등 운동이죠. 다리를 벌려서 바닥에 허리를 천천히 굽혀서 하는 운동. 두 사람이 하는 짝체조입니다. 다리 어깨 너무 벌린 상태에서 바깥쪽 다리를 굽히면서 자 이거는 옆구리 운동이 주가 옆구리 운동이고 또 팔 운동까지 같이 되고 또 다리의 운동까지 같이 되는 주로는 옆구리 운동이 중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유연성의 위치는 영향에서는요. 근육의 온도에 따라서 근육의 온도라는 것은요. 몸이 더 데펴져 있는 따뜻한 상태가 몸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실내나 실외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밖에서 혹시 운동하게 될 때에는 충분히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이 데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부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근육 온도에 따라서 유연성은 차이가 있고요. 또 신체 활동의 유무, 실제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하고 적게 하는 학생,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체지방량의 정도가 너무 근육이 몸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버리면 몸이 딱딱하겠죠. 그래서 체지방량의 유무에 따라서도 유연성이 미치는 영향이 있고 질병의 유무, 특히 이제 관절이나 그리고 뼈에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이런 어떤 질병의 유무에 의해서 유연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리 발목 운동인데요. 한쪽 무릎 위에 양손 올리고 그 다리를 90초에 가깝게 천천히 굽혀서 이때 반대쪽 다리를 펴는 거. 굽히고 여기는 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유연성 운동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짝쳐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이 엎드려 있는 사람의 발을 잡아가지고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천천히 눌러주는 이거를 반복해서 힘껏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서히 상대방의 자극이 일정 부분에 올 때까지 하고 멈춰주시면 됩니다. 10초에서 한 20초 가량 멈추고 다시 반복하는 동작을 했을 때 그쪽 부위의 유연성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이제 작성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실천해 보는 거. 그래서 운동 부위는 목, 등, 허벅지, 어깨, 허리라고 운동 부위를 선생님이 이렇게 부위를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방법으로 운동할 것인가, 허벅지, 어깨, 허리를. 그리고 운동량 설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운동 강도, 그 다음에 시간, 빈도가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는 힘은 어느 정도로, 그리고 한 번 할 때 운동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빈도는 몇 회를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운동 빈도입니다. 운동량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했던 수업의 학습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증진 운동의 종류를 작성하시오. 오늘 4가지를 배웠습니다. 생각나신가요? 이 4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스트레칭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4가지를 배웠던 내용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 증진 운동 중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주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줌으로 준비운동이나 정리운동으로 실시하는 운동은 학교에서 많이 하는 운동이라 했죠. 자, 이거 정답을 여러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 영상 앞으로 다시 돌려서 재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운동의 효과, 유연성 운동의 종류 및 운동의 실천,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천 학습 및 학습 평가로 오늘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운동의 효과는 여러분들 효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신체 구조물 관절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 다음에 관절의 움직임이 범위가 넓어져서 운동할 때 동작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또 기타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그리고, 운동 후에 노폐물을 빨리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고요. 유연성 운동의 종류는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그리고 실천 프로그램을 여러분 작성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천 및 학습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연성 진정을 위한 운동이라는 학습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